그럼 지금부터 8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스크린 앞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부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박화용.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건강증진과 주무관 박지연.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주차관리과 주무관 김동진.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부국장님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입니다. 투표 대상은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42개 사업에 46억 7,200만 원이 접수되었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부서에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08개 사업이 서면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서면심사는 8월 28일, 바로 오늘 9시부터 18시까지 12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8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심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충 질의를 할 경우에 복지정책과 등 제안 사업이 있는 부서의 담당들은 서면심사에 참석해서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권자는 당연히 국민 누구나 다 있고 관내 직장인도 다 포함됩니다. 투표 방법은 분야별 2개 사업에 5개 분야로 총 10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다음 쪽입니다. 우선 복지 분야, 두 번째로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세 번째 안전, 교통, 주택, 네 번째 환경, 공원, 그리고 5번째로 교육, 청소년 분야의 5개 분야입니다. 다시 13쪽입니다. 작년까지는 모바일 투표, 금천구 모바일 홈페이지만 이용해서 투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PC의 금천구 홈페이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 그리고 휴대폰의 엠보팅 앱, 그리고 방문 투표까지 하는 등
참여 방식을 보다 다양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기간 중에 가두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뿐이 아니라 관내 직장인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투표 기간 중에 각 동별로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한 명씩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주민,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표 안내 도우미가 투표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 참여자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내 학교의 학생들이 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월 14일까지 투표를 마치고 9월 15일에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기분 좋은 산상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금천구 제안공모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자격은 금천구민과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자유제한을 포함한 사회문제 해결인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 다문화 등 7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구민은 총 최우수 100만 원을 기점으로 우수, 장려, 노력 제한으로 하게 되고 직원은 지식 마일리지 즉 복지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제안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는 희망편점 사업으로 대체하였고 2015년도는 34건으로 시상자가 없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자유제한과 규적의 UCC를 포함해서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부터 부서별로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아서 아이디어 공모 제안을 7개 분야로 지금 선정하여서 지금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제안 공모 심사를 보면 최우수 제안이 전무했습니다. 이는 홍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아이디어가 미시행되었고 또 제안과 민원의 구별 혼선으로 인해서 민원성 제안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보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많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2017년 정조대학 능행차 공동제언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1심의 장소는 첫째 날인 9월 23일은 11시부터 19시까지 은행나무로 일대에서 추진되고 둘째 날인 9월 24일은 구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개막식, 전통 공연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정조대학 능행차와 더불어 금천문화재단 및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금천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 안전, 교통, 홍보 등 부서 간 협업과 구간별 적재적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유관 기관인 금천경찰서, 구로소방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교통통제 등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구 교통행정과는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대책 지원을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주차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보행안전지원과 청소행정과는 축제장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협조, 건설행정과는 행사 장소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제거 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마케팅과와 동주민센터는 많은 구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교통 불편 및 행사장 주변 업소의 영업이 지장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행사장 주변 상가 및 주민 대상 사전 홍보를 통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주민 설명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의 장소는 8월 30일 19시에서 20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있으며 주요 내용은 건립 취지 및 추진 일정 설명, 기본 실시 설계안 설명, 질의 응답 등입니다. 건립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1148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332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대체육관, 헬스장, 다목적 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9월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할 것이고 올해 12월 말쯤 공사 착공 들어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협업사항입니다. 건축가는 기본 실시 설계안 자료 준비 및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택가와 환경가는 일조권 침해 및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민원 질의가 예상됩니다.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합병증 등으로 인한 질병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인데 2012년 9월 1일 출생자부터 금년도 8월 30일 출생 예정자까지 약 8,500명입니다. 접종 기간은 9월 4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하게 되는데 2회 접종자는 9월 4일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자는 9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 기관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 36개소에서 접종을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1,191명이 접종을 받아서 92.5% 2차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 이게 변경된 사항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12개월 미만의 내국인만 접종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59개월까지 이렇게 좀 접종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작년에 접종을 하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과와 또 교육지원과 여성보육과 등의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종자가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이 시흥 빗물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 강수나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빗물 저금통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옥상 녹화라든지 이런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로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고 또는 도로상에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트렌치를 설치해서 빗물을 그냥 하수로 흘려버리지 않고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이런 친환경 물순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시흥호동 암탉우는 마을 32,000제곱미터에 9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개인 영역하고 공공 영역으로 나누는데 개인 영역 부분은 개인 주택에 설치하는 거고 공공 영역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 기반 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이라든지 워크숍 또는 내부 TF를 거쳐서 최종 주민과 전문가가 협치를 해서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1순위가 빗물 저금통, 2순위 생태 주차장, 3순위 빗물 쉼터, 4순위 도로상의 투수성 포장을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설명이라든지 워크숍 2회를 걸쳐서 사업을 선정했고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에서 구민생활정보지도 고도화 완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정보지도는 2014년 구 홈페이지에 이미 구축되어 40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10월 국민생활정보지도와 이 서비스를 좀 시각화해야 한다라는 요청이 있어 올해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 계약 때 과업으로 넣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구현된 자료 서비스는 바로 전산팀장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연 전에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도를 연계하는 것들을 변경해서 상세 정보 제공 기능이 세분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보 자료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 자료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서비스가 이번 작업의 내용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엑셀 형태로 바로 올리시면 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전산팀장이 시연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정보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팀장 전영애입니다. 국민생활정보지도 고도화 완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정보지도는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내 제공되는 생활편의시설 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4년 9월 오픈하여 CCTV, 병원, 전기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 4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개요입니다. 본 고도화 작업은 2016년 10월 기획예산과의 검토 의견인 구정 현황에 맞는 테마별 지도를 구성하여 스마트 서울맵 활용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가업으로 포함하여 별도 예산 반영 없이 비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도 API 변경,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을 위한 엑셀 형태의 다운 기능 추가, 항목별 직접 접근 가능한 직관형 디자인 제공 등입니다. 웹페이지 화면 예시입니다. 개선 전에는 생활편의시설 목록, 지도, 상세 정보 등이 각각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직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아이콘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상세 정보를 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구축 초기 시 연계가 쉬웠던 구글 지도를 네이버 지도로 변경하여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형식의 데이터 다운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화면 예시입니다. 모바일 화면도 웹페이지 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직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도 서비스도 구글에서 네이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 관리 화면 예시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탈 국민생활정보 지도 데이터를 중복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엑셀 형태의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명, 건축명 검색을 통해 좌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입력 방식을 개선하여 담당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국민생활정보 지도를 클릭하시면 바로 개선된 화면이 제공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엑셀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도 동일한 방식으로 메인에서 국민생활정보 지도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화면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월에 추진할 업무와 행사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외에 그 서면 자료 중에서요, 혹시 꼭 뭐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뭐 협조를 구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역사회 건강조사 같은 경우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과장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의 건강을 체크하고 진행 사항과 발전 방향을 이제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총 9개 영역으로 236개 조사 문항을 서울시 공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조사원들이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1대1로 면접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서 차년도에 건강계획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을 건강 행태를 하는데, 보통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향, 그리고 만성질환, 그리고 이런 부분 삶의 질 등을 조사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추진 결과를 분석하면은 비만율,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흡연, 음주, 교육 이순율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인가요? 네. 뭐 추가로 더 있으십니까? 뭐 공유할 사항? 없으시면은 바로 그 사회적 경제는 민관학 협치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황현애 주무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 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혁신과 사회적 경제팀 황연혜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으로 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는 저희 청장님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그 약간 딱딱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정말 많이 떨려서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제가 발표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신 저희 김현정 과장님 비롯한 저희 지역형식과 직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는 지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 직원 여러분들께 금천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사회적 경제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전 직원분들에게 공유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경진대회 때 발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민간학, 협치만이 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적 경제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공구매 이 정도까지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거 좀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요새 도시재생이나 교육 분야와 이렇게 협업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사실 지금 딱 만 2년째 사회적 경제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점점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업무에 익숙해지고 루틴화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업무 자체는 좀 어려워지는 그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그 단일 업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저희 금천의 사회적 경제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같이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제3의 섹터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폐해로서 등장한 대한경제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새정부 국제형 5대 목표의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 말이야말로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금천은 어떨까요? 저희 금천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저희 청장님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지로 2010년 사회적 경제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에 전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과 학교 운영, 그리고 서울 최초의 센터 설립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이에는 구회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금천의 사회적 경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구의 강점인 활발한 마을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성장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손을 잡고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사업 소개를 드리기 전에 혹시 보이시는 이 일러스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좀 낯설어 하실 텐데요. 이 일러스트는 저희 금천의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인 금천 메이드 인 서울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저보다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임을 잊지 않고서 시민 주도형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이런 가운데 내선으로 직접 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최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자치구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차성수 금천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금천 메이드 인 서울? 네. 네, 그 브랜드가 유명하던데 어떤 한번 겁니까? 보시죠. 지하철에서도 가끔 보셨을 텐데 네네네. 이런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이게 금천 메이드 인 서울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화면을 좀 가까이 저희가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만들어 드렸더니 서울시에서 네. 훨씬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아, 원래 더 길어야 되는데 갑자기 플레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네.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이 모든 것들에 이 금천 메이드 인 서울이라고 하는 네. 이 공동 브랜드를 붙여나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금천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총장님께서 다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전문가가 했습니다. 총장님이 좀 예. 기획안도 내고 그러셨겠네요? 이거 어떤 예, 의미가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메이드 인 금천이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메이드 인 금천은 아무래도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좀 부족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인지도, 지명도,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천 메이드 인 서울로 했고 저는 서울의 25개 구가 네. 다 구로 메이드 인 금천, 구로 메이드 인 서울, 뭐 성북 메이드 인 서울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가 네.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자치구마다 갖겠습니다. 경쟁을 하겠네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협력과 경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나 금천이 가장 앞서고 있다. 뭐. 예, 공동 브랜드는 저희가 제일 그 말씀을 하고 열심히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 저는 이게 확산되는 게 예. 내부에서도 필요하고 네. 외부에서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에 대한 그런 공동 브랜드를 좀 해주는 게 뭐 네. 영업이나 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총장님이 측면이 이런 있습니다. 금천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공동 네, 이상 청장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그때 당시 아마 못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말씀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천 메이드 인 서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민 희망 광고에 2016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로고를 이렇게 한번 리뉴얼하였고요. 그리고 2호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PC나 수공예품에 저희 로고가 부착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간부님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컵과일 아직 안 드셨죠? 이 컵과일도 지금 오늘 저희 사회적 기업이 직접 납품한 과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이제 금천 메이드인 관련된 이제 부착이 안 돼 있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특구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구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에 학교의 사회적 경제를 더하다는 주제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는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학교와 기업, 학부모가 함께 모여
저희 민간학 간담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교육 혁신지구로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학교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학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건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공모사 발표를 마치고 뒤풀이한 사진인데요. 여기 참여하신 기업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죠. 저의 민간학 협업 과정은 정말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협업 과정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함께 추진하면서 만났던 전문가분들이 높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에 저희가 2017년 본사 공모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고 사업 중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바로 먹거리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는 1인 1식 중식에 대한 친환경 급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조식이나 방학기간 돌봄 중식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그 학교 자체 예산이 아니라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반조리 식품을 제공하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삼각김밥이나 주먹밥을 제공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심지어 이럴 바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금초초등학교에서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 특구 추진단에 협업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저희 민관학은 식단 반영부터 식자재 공급과 조립 배송 그리고 배식까지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식단 구성인데요. 학교에서는 어묵이나 햄 등의 반조리 식품이나 그 냉동식품, 심지어 요플레나 주스 등도 식단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식단이면은 일반 영리 기업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저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식자재들의 공급, 조립, 배송을 하고 지난 5월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았고요. 학교 장관 입소문을 통해서 사업 추진 2달 만에 7개교 총 100여 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과는 학교가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고 사업을 같이 함께 하자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인성교육이나 사회적 동아리 교육,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먹거리 사업과 이런 교육 사업을 망라한 저희 사회적 경제 학교를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지난 5월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적경제 워크숍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무역 거점 구축 사업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구청 1층에 공정무역 매장 민들레 한 번씩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번씩은 화분이나 수공 예쁜 한 번씩 사고 가시거나 지나가면서 보시는 거에 그치셨겠지만 이 매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국의 공정무역 거점이라고 하면 서울시, 그리고 성북이나 금천, 부천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특히 금천을 저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청 1층에 공정무역 매장과 카페가 동시에 설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카페 운영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마을 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무역은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주도적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확산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 밑바탕에서 주민들 스스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시작한 플랫폼에서만 그 가치가 확산이 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저희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 금천의 공정무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G7와 ILO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 저희 공정무역 가게 민들레를 투어를 하고 공정무역 교육도 같이 수강을 하였고요. 그리고 7월에는 세계 공정무역기구 루디 달발 대표가 직접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금천을 방문하셔서 청장님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공정무역 시범칙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일보와 그 한겨레 신문도 주요 일권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자치구 최초 공동 영업단인데요. 기존의 장터와 박람회 소극적 판로 지원에서 탈피해서 보다 획기적인 판로 지원 위에 저희는 2015년 민간 공동 영업단을 자치구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 영업단은 그 관 내외의 공공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이와 연계해서 7,6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영업단은 기업의 그 홍보뿐만이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개최된 공공구매 간담회나 이번 주와 다음 주 2차례 계획 예정인 기업 투어 등 공공구매 활성화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사업인데요. 금천은 아시다시피 노후주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민간이 함께 만드는 마을관리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의 건축협동조합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관리소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또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과 협업을 해서 마을관리소의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이제 저희 사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금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재원 부족이 문제일 텐데 저희가 2017년도 상반기에 그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 11억 2,300만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요. 저희 금천은 앞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와 건립을 통해서 그 지역의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마을관리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지난 경진대 때 저희 국장님 포함한 저희 지역현시가 직원분들 그리고 센터 직원분들이 천안까지 내려가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때 참석 못 해주셨던 기업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워커협동조합 이사장 김혜수입니다. 바로 이곳은요, 검천구청 청사에 있는 공정무역 민들레 가게인데요. 이곳에는 검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물건들을 상품 전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공정무역 상품들도 홍보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천구가 진정한 공정무역 마을이 되도록 저희 공정무역 캠페이너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협치의 기본은 신뢰와 소통입니다. 금천구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 저희 지역 혁신가에서는 청장님 필두로 해서 민간과 협업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있나요? 네네, 국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 경제가 이제 자리 잡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그래도 지역 화폐 제도라 할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시행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게 지역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금이나 그 이윤에 대한 그 화폐 유동이
지역 내에서 소화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그 활성화가 지속성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 한국에는 지역 카페를 활용하는 데가 좀 많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서 그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에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남에서 이제 이런 지역 화폐가 잘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에서도 사실 도입이 되었다가 대부분 실패를 하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사회적 경제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매월 해놀이장이라는 것을 그 행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화폐라는 것을 도입을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단위를 저희가 원이 아닌 그 해라는 단위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사실 좀 유야무야 조금 없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허브센터 이제 건립과 맞물려서 어떤 사업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어떤 기금이나 이런 지역 화폐를 도입을 위해서 아마 저희 성공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도 같이 아마 검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더 추가 질문은 2028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가지고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황인혜 주무관께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정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민원 접수된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 상황 점검 결과 같은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근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근무 태도가 좀, 불량한 사례들이 일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잦은 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 동료나 대직자 아니면 상급자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이석을 한다든지 특히 휴가를 가면서 어떤 업무 중요한 어떤 보고 기한이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마무리 짓지 않고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 내용에 대한 숙지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은 업무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법규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추진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업무가 숙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민원인들한테 어떤 잦은 불만의 내용들이 접수가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업무 처리에 중단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독불 장군식 업무 처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어쨌든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실제 사례에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내용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주변의 어떤 그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상급자 아니면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혼자 생각으로 자기만의 어떤 판단으로서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큰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뒤에 감사나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업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 그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다른 또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를 1차적으로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떤 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지속적으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왜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는지,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개인적인 만족이나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이런 면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그 경총에서 그 대졸 신입 사원들의 어떤 근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그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사하는 그 직원들의 그 퇴사 원인을 보면은 49% 이상이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어떤 그 형제들의 숫자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떤 취업 준비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나 이런 장기간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한 소통과 좀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뭐 내부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도 조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그 구청의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감사 담당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어떤 전문적인 상담이나 어떤 뭐 인사 고충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좀 통보를 해주시고,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 큰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신규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보다 점점 비중이 커감에 따라서 더 큰 어떤 업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직원들의 어떤 뭐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더 훌륭한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 부총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합시다. 임시회 추경 예산 심의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전에 자료도 충실히 만드시고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서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안 행사입니다. 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최근에 이제 조선통신사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정조대왕 능행차도 아마 동일한 과정을 절차를 거쳐갈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행공복원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좋은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높고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내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홍보가 잘 돼서 이 행공복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잘 진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하게 행사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전 그러면 그냥 뭐 재난, 풍수의 재난 뭐 이런 정도가 우리 안전에서 중요한 화두였는데 최근 대한민국 추세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 봄에 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살충제계를 거쳐서 간염 소세지로 가더니 이게 생리대로 기저귀로 점점 우리 일상생활 영역 전체가 이게 재난과 위험이 증대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의해서 발견되고 문제 제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로 쓰시죠? 아무도 안 쓰셔도 됩니다. 쓰지 마세요. 다 받아 쓴다고 못 들어볼 거 아닌데 회의록해도 다 지시사항 내려갈 거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안전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그냥 뭐 살충제 계란 터지면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고 뭐 찾아내라 유통공동 파악해라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충제 계란을 사용하지 않도록 집단근식소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즉 구청이 이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뭘 알리고 또 뭘 홍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하는 건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 구청,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 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특히 다중이용이나 다중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홍보돼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재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 기초지자체 역할이 뭔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뭔지 좀 더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것만 있지는 않죠. 뭐 싱크홀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상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PT를 정말 잘합니다. 황현혜 주무관이 정말 잘하는데 최우수상 받은 데는 황현혜 주무관의 역할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구청장님 온 데만 최우수상 받는데 우리는 구청장이 가지도 않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황현혜 주무관 정말 애썼습니다. 표창 줘야 되는데 표창 대상자가 안 되나 봐요. 그죠? 박수로 대신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오늘 사회적 경제 발표하는 건 지난번 매니페스토 때 발표된 거여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실제로 관련 입법과 그리고 관련 제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공공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 제품의 우선 구매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 기업들의 공공기관 무상 임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법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체로 통과되고 내년도에는 집행될 거로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방침이나 이런 걸로 했던 것들을 조례나 이런 것들로 조정해 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지금 이게 임대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서 뭐 우리가 그렇게 공공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의 적절한 기준과 원칙들을 사전에 좀 만들어가는 작업들, 이런 선제적 대응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닥쳐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접 시행되고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당장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청소 과장님? 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네네. 예. 저희가 이게 자원순환 기본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매립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많은 비용들이 거기에 추가 투입돼야 됩니다. 1년에 한 4억 정도 더 들어가나요, 내년부터? 해마다 늘어나죠? 네. 예. 이거 한번 우리가 간부에서, 이 열린회의에서 공유한 적 있나요? 전체 이 자원순환 기본법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몫이 증가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따로 공유된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예. 다음 달에 한번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독산 4동에서 그동안 도시광굴에서 재활용을 단독 주거지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바꿔서 상대적으로 좀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독산 3동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우리 이태용 회장님 하나요? 그런가요? 이태용 동장님? 일단은 준비. 뭐 일단은 준비한다 그러면 안 되고. 예. 1통1 정거장 추진하는 거로 지금 공유. 1통1 정거장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요. 아무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청생효과 할 때는 독산사동 밀어붙이고 자기가 동장할 때는 이렇게 발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산 3동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번 열린 회의 때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생효과서 한번 전체 법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동안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 좀 해주시고 독산사동 사례도 간략하게 좀 얹혀서 보고하시고 독산 3동이 준비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설명하시고 해서 전체 각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자기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토론하는 시간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음번 열린회의 때 한번 토론해보고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지훈련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을지훈련 끝나니까 또 오는데 추석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또 그때가 됐습니다. 제가 추석 대책 한편으로 잘 마련해서 뭐 진행하겠지만 특히 추석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되어 온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시장의 먹거리, 무슨 원산지 문제, 재래시장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고정적인 메뉴가 있어서 그런 거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요. 10월 초부터 약 열흘간의 긴 휴가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이 휴가를 온전하게 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도 짜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좋은 휴가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8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